네, 인투TV 선택 4.15 21대 총선 특집 인천 각 지역의 판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구 분석해 볼 건데요. 먼저 서구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서구갑에 어떤 분들이 출마하셨죠?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욱 예비 후보가 출마를 하셨고요. 예. 현역 의원인 이 지역의 현역 의원 이학재, 예. 미래통합당 이학재 의원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네. 김중상 예비 후보가 나와서 네.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파전이네요. 네, 3파전입니다.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김경욱 예비 후보 그리고 이학재 네네네. 예비 후보는 좀 익숙합니다. 몇 번째 네. 대결인가요? 두 분이 이번에 이제 네 번째 대결입니다. 아, 네 번째. 네네네. 그러면 그 전에 선거 결과는 어땠었네? 세 번은. 네, 이학재 의원이 3선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세 번 다 김경욱 후보가 진 건가요? 네, 그렇죠. 세 번에서는 그러면 네, 김경욱 패했습니다.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에 네네. 정말 칼을 갈고 나오실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 최근 좀 선거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선거에서는 이학재 지금 현역이니까 이기셨겠는데 네네네. 네. 어떤 결과가 나왔었나요? 네,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네. 2016년 예, 예. 대통령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와서 44.45%를 득표했고요. 네. 예, 김경욱 후보는 그때 38.23%. 예. 그때 당시에는 또 국민의당에서 예. 이일종 후보가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14.87%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그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향했던 표심이 네네네. 이번 21대 총선에는 보수 진영으로 많이 갈 거다 이런 분석들이 네. 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이학재 후보가 전 선거에서도 이겼는데 네네. 그 국민의당에게 향했던 표심 이학재 후보에게 또 간다면 이번 선거도 또 이학재 후보가 유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이학재 의원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최근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 네, 근교한 차이로 김경욱 후보가 이기는 걸로 좀 이렇게 결과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여론조사를 다 읽어드려야 되겠죠. 네네. 네, 그 여론조사를 읽어드리면 최근에 네, 중부일보에서 네. 이제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 여론조사 기관 아이소프트뱅크가 중부일보 의뢰로 실시한 조사는 지난 3월 16일, 17일 양일간 좀 진행을 한 것 같고 서구갑 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선 30%, 무선 70% 자동응답 조사로 진행을 했고 전체 응답률은 1.8%, 표본 오차는 네네, 95%의 맞습니다.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그럼 여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욱 후보가 41%, 예. 네, 41%고요. 예. 그 다음에 이학재 후보죠. 미래통합당 이학재 후보가 36.4%, 네. 정의당의 김중삼 후보가 6.6%가 나왔습니다. 아, 정의당 네. 김준호 후보도 적지 않은 표를 좀 획득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6.6%면은 꽤 많이 나온 편인데 네. 이렇게 정의당 후보가 있는데도 김경욱 후보가 여기 여론조사에서는 한 3.6% 정도 예.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인데 4.6%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 네. 오차범위 안에 아직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네.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럼 이 선거구 사실 이 서구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이번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그 서구 갑에 해당됐던 청라 3동이죠. 네. 청라 3동이 서구 을로 이제 선거구가 조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청라 국제도시가 청라 1, 2, 3동인데 예. 청라 주민들은 그래서 청라 국제도시가 쪼개지는 걸 엄청 반대 목소리를 내셨죠. 네네네. 근데 어쨌든 청라 3동으로 가서 거기 청라 3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심이고 국제도시고 이렇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개혁적이나 이제 진보적인 쪽에 표가 많이 나오는데 그쪽이 서구 을로 갔기 때문에 예. 네, 김경욱 후보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됐는데 네. 여론조사 결과는 어쨌든 계속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네, 이 지역도 어쨌든 오차범위 내에 있는 만큼 좀 네네네. 선거 끝까지 좀 지켜봐야 네. 할 것 같습니다. 네, 서구을로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서구을을 또 좀 복잡해요. 그 미래통합당에서 좀 무소속 출마도 한 것 같고 네네네. 어떤 후보가 좀 출마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서구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역 의원인 신동근 예.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의원이 출마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종진 전 채널A 앵커가 예. 예, 단수 공천을 받아서 네. 예, 후보로 나섰고요. 정의당에서는 경영애 예, 서구 지역 공동위원장이 이제 출마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행숙 예비 후보가 있는데요. 이분은 미래통합당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미래통합당에서 박종진 예비 후보를 공천을 하면서 그것에 반발해서 이제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공천에 반발해서 무소속 네네. 출마까지 해서 4파전으로 좀 이루어지는데 네네네. 네. 그 지난 선거에서는 어땠습니까? 지난 선거 좀 결과도 봐야 될 것 같은데. 2016년 20대 총선에선 민주당 신동근 후보가 45.85%를 네. 얻어서 당선이 되셨고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의 새누리당이었죠. 지금 미래통합당인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후보를 연수구에서 다선을 했던 황우여 후보를 교육부 장관 됐던 그분을 내세웠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상 전략 공천을 받은 거죠. 예.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허영 후보가 나와서 16.24%를 얻었고 새누리당 황우여 후보는 37.92%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둘의 표차가 그 당시에도 막 크게 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네네네. 한 7%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이미 이 국민의당을 찍었던 표심의 향배 뭐 이런 것도 좀 네.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 선거구에서 또 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요 네네. 선거구의 변수는 또 뭐로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가 전통적으로 이제 검단 신도시라는 이렇게 젊은 네. 도시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네, 아무래도 그 민주당 쪽이 좀 강세 지역이긴 합니다. 거기에 이제 청라 네. 삼동도 이제 편입이 되면서 그렇죠. 더 청라 민주당 삼동, 젊은 네, 사람들이 많이 편입되면서. 유입이 된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네. 이행숙 후보가 네. 무소속 출마 이행숙 후보가 이 미래통합당의 표를 얼마나 잠식할 것인가 그리고 네. 그 기존 갑에 있었던 청라 삼동이 이 을로 넘어오면서 네. 네네네. 이 젊은 사람들이 이 표심이 어디로 네. 향할 것인가 이것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게다가 최근에 이제 박종진 후보가 네. 네, 그 서구 여기에 가장 큰 지역 현안이죠. 서구 수도권 매립지 네. 관련돼서 발언하신 것 때문에 뭐 오늘 이제 그 발언을 처리하시긴 하셨는데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지역에서 활동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지역 주민들이 지난번 황우여 후보가 나왔을 때도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은 사람을 미래통합당에서 그때 당시 뭐 새누리당이었는데 네. 후보를 내고 이번에도 또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불만이 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은데 특히 네. 서구 갑은 박빙 최근에 여론조사를 봐도 박빙인 것 같고 네. 서구 을의 경우에는 어떤 이 박종진 후보의 이 뭐랄까요 이 실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지가 네. 좀 이 앞으로 선거까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선택 사이로 21대 총선 특집 서구 판세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